먼저 이렇게 아로마와 뇌를 만나다라는 이런 그 포럼에 또 우리가 주체적인 맞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브레인 아로마라는 것을 만들면서 늘 생각했던 게 예전에 브레인을 할 때도 그랬고 브레인은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데 아로마를 하면서도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브레인하고 아로마하고 너무 유사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영역에도 다 꼭 필요한 존재이고 이렇게 매칭을 시켰을 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종합 선물 세트다. 그리고 브레인도 그렇고 우리 뇌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내 의식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이 건강해진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뇌교육이나 아로마를 통해서 진짜 홀리스틱 테라피처럼 전인적인 그런 교육을 받는 듯한 느낌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또 아로마하고 뇌가 굉장히 유사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훨씬 더 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아로마가 그 시너지를 주는 그런 매개로서 아니면 동반자로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아로마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에센셜 오일을 우리 인체에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흡수 경로가 이렇게 피부 경로 또 그 호흡기 경로 있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뭐 안정이 된다든지 우리 브레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후각 경로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각 경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뇌 변형계 우리가 그 향기 분자가 비강을 통해서 후각 신경을 통해서 대뇌 변형계까지 옮겨간다라는 거 그런 걸 아실 터이고요. 그러면 대뇌 변형계에서 대뇌 변형계의 기관이 그 편도와 해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정서나 아니면 감정, 뭐 기억 이런 걸 담당하는 기관인데 대뇌 변형계가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든지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또 몇 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 건강 간호 학회지 거기에서 찾아냈는데 뭐 임산부들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그런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났다라는 그런 자료고요. 좀 색다른 제가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요즘은 이게 대만 자료인데 시설에 계시는 그런 노인분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겠죠.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 3차원 가상현실과 아로마를 이렇게 체험을 같이 하는데 저런 안경을 끼고 향기를 맡으면서 그래서 얼마만큼 더 그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도 요즘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데 따라가지고 또 아로마가 여러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수술 환자들 보면은 수술 전에 굉장히 불안한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 에센셜 오일로 이렇게 이제 효과를 본 이야기인데, 자, 이 그림에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키즈 내교육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키즈 내교육에 지금 아로마 로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아이들이 눈을 못 감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의식을 외부에 빼앗기기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는데 지금 눈을 감고 얼마나 그 명상의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까? 앞에 있는 롤은 보이십니까? 네. 그 키즈 내교육이라는 것은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내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요즘 아이들이 집중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아로마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후기로 들려져 오는 내용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이제 눈을 감는다, 명상할 때 눈을 감는다, 집중을 잘한다, 잠을 잘 잔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되어가지고 되게 침착해졌다, 이런 후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로마를 찾는 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로마가 진짜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주는 영향들이 많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뭔가 백지와 같은 그런 순수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순수 상태에서 순수 물질이 들어가니까 그냥 효과가 그대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렇게 4분기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아까 그 사진은 1분기 때 정서 안정 아로마가 나갔고, 오렌지 라벤더를 0.5% 브랜딩해서 5mm 로런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랬고요. 2분기에는 이제 자신감 쑥쑥 아로마에서 로즈마리 레모니 브랜딩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그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애들이 변화가 되니까. 본인들이 좀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 좀 더 이렇게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대뇌 변형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작용에 의해서 오는데, 실제로 대뇌 변형계는 편도와 해마가 있고 하다 보니까 대뇌 변형계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기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조금 어렵고, 감정을 조절을 하는 게 미숙하고, 감정 표현하는 것들이 좀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뇌 변형계는 우리 전두엽 쪽에 보면은 안쪽에 아나전두엽이라는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뇌 변형계가 활성화가 되면 청각도 좀 좋아지고 언어 능력도 좋아지고, 왜냐하면 대뇌 변형계 인근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나전두엽이 비활성화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나전두엽하고 대뇌 변형계의 관계는 이렇게 대뇌 변형계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아나전두엽에 영향을 미치는 그 그림이고요. 아나전두엽이라는 것은 이제 역할이 뭐냐면은 정당성과 관련된 그런 감정을 담당하는데, 실험을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아나전두엽을 체킹을 했는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총격을 가할 때, 그때 아나전두엽에서 막 이렇게 뭔가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막 반응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정당하게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아나전두엽은 우리가 뭔가 사회 규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영역인데, 아나전두엽이 제대로 이제 활성화되지 않고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규칙을 지키는 거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심리적인 것들이 좀 비정상적으로 이제 자리 잡히겠죠. 아나전두엽이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계에서는 간혹 아나전두엽이 손상된 사람들을 보고 가성 사이코패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니까 실제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죄책감을 못 느낀다. 사이코패스들이 죄책감을 못 느끼잖아요. 네, 그 죄책감을 못 느끼고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 사이코패스와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인가 뉴스 23살 된 여자애, 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마 이렇게 좀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던데,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상인하고 사이코패스 뇌를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위에 정상인의 뇌, 밑에 사이코패스의 뇌에 보면은 아나전두엽 쪽에 까맣게 보이죠. 전두엽의 아나피질이 어둡게 나타난다. 저기는 비활성화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거기에서 이게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행동을 통제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이제 아나전두엽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비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주로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조절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사이코패스하고 일반인들의 뇌를 또 비교해서 찍은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이
표 보신 적 있으세요? 의식의 밝기. 네. 여기에 보면은 사이코패스가 주로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는데, 진짜 보면은 이 사이코패스들은 죄의식이나 무기력, 슬픔, 두려움 이런 감정을 자기네들이 아예 못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사이코패스들이 수치심에 대한 어떤 의식 레벨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감정들은 자기네들이 인지를 못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뇌 변형계가 비활성화가 되어서 그게 아나 전두엽 영역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은 감정의 교류, 서로 소통하는 거라든지 그 감정에 관련된 뇌를 쓰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또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그 뇌를 이렇게 분류해서 했는데요. 패치티라는 그런 사진 촬영하는 그 기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의 뇌는 사회적 행동, 도덕성에 관여하는데 아나 피질, 이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어둡게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보면은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까만 부분이 조금 많이,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뇌 안에 뇌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많고, 제대로 뇌가 수축을 했거나 비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고, 이제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자기 공명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에센셜 오일 향기를 후각으로 흡입을 했을 때 우리 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봤을 때, 여기도 역시나 편도체, 아나 전두엽, 해마, 이 대뇌 변형계 위주의 영역의 활성화를 이야기를 하고요. 레몬 역시 그렇고 라벤더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사진을 캡처를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좀 활성화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라벤더 에센셜 오일 흡입 후 뇌 활성화가 되고 후각 관련 영역뿐만 아니라 청각 피질, 후측두엽, 중간 슬상체, 이런 청각 언어 관련 영역이 활성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대뇌 변형계가 좀 비활성화가 되면은 언어 영역이라든지 측두엽, 후두엽 쪽도 있죠.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그 관련된 어떤 부위가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향기 흡입 후도 뇌 활성화가 되는 게 피질 쪽, 편도체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라벤더 에센셜 오일 흡입 후 이렇게 활성화된 내용을 3차원 구성으로 해서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몬 에센셜 오일 흡입 후 내에 활성화된 영역, 아까 나왔던 그 내용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흡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뇌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뇌 혈관에는 이런 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혈관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어떤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 물질들, 그런 것들이 뇌세포로 빠져나가서 뇌세포에 들어가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자가 굉장히 가볍고 작아서 흡수력이 되게 좋아서 우리 피부에 진피층까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역시나 이 혈관에 들어갔을 때도 혈관 장벽을 뚫고 뇌세포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뇌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알츠하이머나 치매, 파킨슨 이런 병도 이렇게 에센셜 오일의 그런 분자 성분들이 이렇게 뇌세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오일들이 프랑키센스, 일랑일랑, 쿠파에바, 샌다루드, 제라늄 오일 이런 게 있는데, 한때 제가 저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한 재작년 신문 기사에 보면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집에 제라늄을 키우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라늄에도 보면은 시트로레롤이라는 성분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어떻게 억제시키고 이런 내용도 있고, 코리안더 오일, 보스에서 나오는 코리안더 오일이나 라벤더 오일에 있는 리나롤 성분이 또 아밀로이드 베타를 억제시킨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고, 또 기억력, 인지력에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좋다라는 내용, 여기에 질을 이제 치매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질 변경시킨 쥐를 대상으로 기억 능력에 대한 그런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다룬 내용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이해가 다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뇌세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염증도 완화시키고 해독도 시키고 뇌 속에 림프도 있다라고 그때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에센셜 오일 안에 성분이 CHO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소, 수소, 산소. 그래서 그 산소 성분이 우리가 향기를 흡입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손가체 시상하고 뇌하수체 근처에 산소도 증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중추신경계 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안정감, 호르몬 밸런스 제대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런 역할을 하겠죠. 프랑킨센스가 2019년도 연구에 보면은 이제 이 프랑킨센스를 유향인데 이게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오일 추출하기 전에 나오는 원 물질이죠. 그것을 4주 동안에 이제 섭취하면서 4주 후 운동 기억 능력이 이렇게 촉진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보면은 이 에센셜 오일이 여러 가지 이게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똑같은 이름이죠. 근데 이게 부신 겉질인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그걸 부신 겉질을 자극을 해가지고 블랙페퍼, 로즈, 그레이프루트 에센셜 오일 이런 것들이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이 아드레날린 분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 아드레날린은 이렇게 과잉하면은 막 조증, 얘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보니까 과잉이 되면 조증, 또 결핍 때문에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센셜 오일이 조절을 해주고 실제로 로즈 에센셜 오일을 흡입했을 때 에피네프린 수치가 30% 감소했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고요. 도파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부신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호르몬인데 도파민도 과잉 되면은 또 정신분열증 같은 증세가 일어나고 결핍이 되고 파킨슨병이 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라벤더, 로즈마리, 레몬 이런 오일들에 의해서 좀 조절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 클라리세이지, 시드우드, 유칼립투스 뭐 이런 오일들 이런 것들은 요즘은 아로마에 관련된 자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즘 또 특히 주의 결핍증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로즈마리는 기억력이 좋다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1.8 시네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로즈마리 1.8 시네올 성분 자체가 뇌를 좀 각성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1.8 시네올 성분 들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은 뇌를 활성화시키면서 집중력이나 뭐 어떤 그 기억력 그리고 좀 우리의 어떤 텐션을 업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명상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명상에 우리 두뇌의 어떤 혈자리에다가 이 에센셜 오일을 좀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고 흡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자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코에 깊숙하게 흡입을 하거나 우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쪽 코 받고 왼쪽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흡입을 하면은 그 각각 부위의 뇌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오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에센셜 오일과 아로마와 명상이 이렇게 만나면은 이런 이완 촉진을 시키고 요즘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눈을 감지 못한다. 아이들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역시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이 내보이는 그런 주파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자연적인 것에 내가 익숙하지 않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상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에센셜 오일이 우리 뇌에 바로 이렇게 자극을 오면서 바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명상 중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들을 어떤 기분을 만들어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고 스트레스 수준을 또 낮게 해주고 또 더욱이 명상을 하려면 호흡을 하려면은
숨이 잘 쉬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지면 굉장히 답답할 텐데 에센셜 오일은 호흡을 열어주는 그런 오일들도 있기 때문에 명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즘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저렇게 계속 발달을 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하는데 그러면 직업도 많이 없어지고 챗 GPT 막 이런 거 생기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그 그림은 빙산의 일각. 우리 인간이 현재 뇌를 쓰는 그런 그 수준이 아인슈타인도 10%도 못 썼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우리는 한 5% 정도 쓰고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쓰지 않는 부분의 영역은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쵸? 아주 무궁무진하게 개발을 해야 할 우리 인간 고유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거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가져지지 못하는 그 영역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간이 뇌를 100%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루시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간이 뇌를, 이거 루시는 물론 가상, 현실에서 근거한 추론이다, 이런 말도 있고,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만, 루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루시가 뇌를 100% 썼을 때, 루시가 흔적 없이 사라지면서, 물론 흔적은 조금 있었겠죠. USB를 남기지 않습니까? 정보만 남기고, 루시는 사라지고, 그래서 루시가 어디 있느냐 찾으니까, 나는 어느 곳에도 다 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느냐 하면은요, 결국은 요즘 양자물리학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서양에서 지금 다크페노일이 양자 아로마를 막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는 모든 물질들을 쪼개고 쪼갰을 때 남는 것들은 미립자, 소립자, 그들의 어떤 파동,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100% 뇌를 쓴다면 어차피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계속 제가 꽂혀있는 게 일심무실, 일종무종일입니다. 어차피 넓은 우주 공간에 그 수많은 별들, 그 별들 사이에 보면은 태양계가 존재하죠. 그죠? 그 태양계도 보면 태양계에 총 별들이 1천억 개가 있다고, 우리 뇌 속에 뉴런도 1천억 개가 존재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주 공간의 별들, 그리고 뇌 속에 뉴런, 에센셜 오일 한 병에 있는 많은 분자들, 똑같이 분자로 어떤 유기관계를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에서 어떤 태양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광합성분을 하면서 걔네들은 자랐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 물, 공기 이런 거의 어떤 자연의 영향을, 에너지를 받으면서 자랐고, 지구 태양계에서 여러 가지 행성, 8개 행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존재를 하고, 그 태양계의 어떤 1천억 개 정도 되는 게 우주라 이런 말들이 있던데, 그렇게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에센셜 오일 안에 있는 분자나 나의 뉴런이나 우주의 별,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곳에 내가 있는 이유, 거기에서 나는 지금 여기 이곳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다. 그 일들이 뭔가 찾아서 그 일을 내가 제대로 잘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뇌의 주인으로, 내가 뭔가 창조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자 하면서 떠올랐던 게 내 선언문이었고, 내 선언문 아래에 보면 택배 귀월 브레인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나의 어떤 본질을 찾아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서 진정한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우리가 나가자라는 그런 말을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다시 나가자면, 이제는 뇌 활용 시대입니다.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름을 제가 겁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막막하고 했는데 뭔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든든한 이런 우리 강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뒤에는 글로벌 사이버대가
존재하고 엄청 큰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를 우리는 많이 진짜 우리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무기로서 이렇게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세상을 바꾸는 데 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 뇌 활용의 시대에 진짜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 또 나의 감정 조절, 뇌 활성화, 잠재력 깨우기.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뇌 활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인을 깨워서 세상을 바꾸는데 자기의 어떤 자리매김을 잘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바람을 전달하면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